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빅데이터 활용 분야를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빅데이터 활용 분야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빅데이터는 그냥 답을 줄게. 자, 우리 고민하지 말고 같이 봅시다. 자, 공공서비스, 공공기관, 과학, 의료, 의료 되게 중요하지. 의료 쪽으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진출을 해요. 의료 영상 데이터 분석하는 거 정말 이쪽이 앞으로 make a fortune,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지금 이 바이러스 터지고 나서 여러분 느끼는 건 뭐 있어요? 역학조사. 자, 이 사람이 어디 경로를 갖고 뭘 갖고,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들이 쌓이다 보면 뭐가 생기는 줄 알아? 사람이 왔어. 자, 예를 들면 뭐 23세야. 23세의 미국에서 1년을 살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자, 이 친구는 과연 어디를 다녔으며 앞으로 어디를 다닐 것인가, 이런 데이터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 이동 경로가. 왜? 유사성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한 49시간 후에 뭐 자가격리를 이탈할 확률이 있다, 이런 것들이 미리 예측되는 거야.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혹시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본 친구? 근데 선생님 되게 약간 막 정말 두려운 마음에서 봤었는데, 미래를 예측해, 예언자들이. 되게 그게 좀 무서워. 미래를 보는 그런 그 예언자가 이제 물속에서 막 미래를 봐. 그래, 그 다음에 범죄를 예고해. 그러면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범죄 저지를 사람 미리 가서 잡는, 근데 뭐 그게 대단해요. 그 당시에 그게 벌써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그 당시에 뭐 홍채 인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화면 뭐 이렇게 촉촉촉 하면 그냥 뭐 화면 슉슉슉 넘기면 넘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어. 이런 뭐 의료나 범죄, 이런 그 분야들은, 공공 분야들은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가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커질 거예요. 그 다음 물류 유통 되게 중요하지. 특히 우리나라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전지구적인 위험한 시대에 우리나라는 사재기가 없어. 왜? 물류 유통이 잘 돼 있어. 그 다음에 집까지 배달하는 서비스가 있어. 왜 사재기를 해요? 그 사재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야. 두려움, 심리적인 두려움. 근데 우리나라는 그 심리적인 두려움이 없어. 내가 아파서 못 나가도 전화만 할 수 있으면 우리 집까지 먹을 걸 배송해 준다는 안정감이 있어. 이 물품이 단지 내 집 앞 100m 거리 안에 있는 곳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심지어 저기 먼 뭐 제주도, 다른 지역 원산지에서도 하루면 택배비 뭐 2,500원, 5,000원만 내면 언제 어디서든 배송이 온다는 안정감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리적인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는,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있는 어마무시한 우리 국민의 잠재력 중에 하나가 물류, 유통이라고 얘기해. 제 선생님은 컨텐츠 유통이지만 그래도 선생님도 유통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데, 이런 우리나라 유통 시스템, 물류 시스템은 정말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유통의 물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또 하나. 자, 이거는 사족이 아니라 우리가 그 빅데이터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플랫폼에 대한 인지를 해줬으면 좋겠어. 플랫폼. 선생님 일생일대의 꿈과 실행이 뭐냐면 나는 플랫폼이에요. 진짜 내 인생은 플랫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자, 선생님 플랫폼이 뭐예요? 아마 선생님 그 강의 들었던 친구들은 플랫폼 하면 다 알 거야. 서울역 생각하면 되지. 승차장, 기차역, 전철역, 버스 정류장 플랫폼. 사람들이 올라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곳. 자, 유튜브 플랫폼. 영상을 업로드하기 위해서 또는 영상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
IPTV, KT, SK, LG 사람들이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오죠. 넷플릭스 영화 다운로드 받아보고 그 스트리밍 서비스들 보기 위해서 오죠. OTT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처럼 지금 선생님이 주목하고 있는 플랫폼이 뭐냐면 요즘 되게 그 기사에도 많이 뜨는데 배달의 민족, 요기요. 그 플랫폼을 선생님 굉장히 그 요즘에 좀 분석을 하고 있어. 그 배달의 민족 같은 플랫폼은 B2B 비즈니스 업체가 사업체가 중소 그런 그 레스토랑들, 분식집, 뭐 피자집들을 엮어요. 그쵸?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런 배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그런 외주를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플랫폼으로 들어오면 당신의 음식이 고객한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런 B2B하고 그다음에 내 이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그 말단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직접 컨텐츠를 직접 음식을 가져다 주죠. 그러니까 B2C 구축이 돼 있어. 그러니까 B2B와 B2C가 동시에 구축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정액제로 돈을 받았어. 한 달에 얼마만 내면 내가 그냥 전부 다 배달을 해줄게요 였는데 이제 요기요하고 합병이 되면서 최근에 새로운 그 수익 배분의 그 스킴이 들어왔는데, 구조가 들어왔는데, 이게 레버뉴 쉐어 모델이에요. 레버뉴 쉐어는 그 배달의 민족이라는 플랫폼에서 자, A라는 그 분식집이 배달이 굉장히 많아.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 매출이 증가하면 나하고 레버뉴를 이렇게 상대적으로 쉐어한다. 이게 우리가 이미 컨텐츠에서는, 컨텐츠 유통에서는 정말 뭐 50년, 60년 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그 수익 배분 모델이에요. 내가 워너브라더스하고 이제 계약을 할 때, 이제 팍스하고 맨 먼저 계약을 하고 이제 워너브라더스하고 계약하는 게 이제 나의 그 최종 목표였어. 왜? 워너브라더스는 이제 정말 그 1년에 나오는 컨텐츠의 수가 뭐 디즈니나 뭐 이런 데하고 달라요. 정말 영화 수가 많이 나와. 워너브라더스가 이제 우리가 Brothers of Brothers, Studios of Studio, 그래서 정말 스튜디오 중에 스튜디오다. 가장 많은 컨텐츠가 나온다. 뭐 드라마, 다큐멘터리, 뭐 영화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컨텐츠들이 있는데 얘네가 계약을 어떻게 하냐면 자, 미니멈 개런티를 줘. 미니멈으로 네가 나한테 얼마는 줘야 돼. 그 돈을 줘. 그 다음에 니네 이용자들이 네가 시청률이 많이 나왔어. 네가 VOD로 이걸 많이 팔았어. 니네 매출이 컸어. 그러면 네가 늘어나는 만큼 나한테도 수익을 줘. 진짜 뭐 1990년대 후반에 2000년도 초반에 뭐 2003년에 정말 한국에서는 컨텐츠에 그런 스킴이 없었는데 이미 외국 아이들은 그런 거를 몇십 년 전부터 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그때 많이 배웠지. 그리고 나서 곧 배우들한테도, 배우들의 계약에도 그 레버뉴 쉐어 모델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유명했어. 뭐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출연료를 굉장히 조금 받았다. 되게 적게 받았다. 단 이 영화가 성공해서 매출이 커지면 그 수익을 배분받기로 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 드디어 레버뉴 쉐어 모델이 이제 프로핏을 서로 이제 나누는 거지. 뭐에 따라서, 레버뉴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배우의 세계에도 들어왔구나.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그 배달의 민족이라는 플랫폼을 보면서 이제 이런 레버뉴 쉐어 시스템이 들어왔구나. 이 각각의 그 작은 분식집들, 뭐 작은 레스토랑들이 오토바이를 사고 배달원을 고용하면 어때요? 고정비가 많이 들어. 근데 이런 플랫폼에 의뢰를 많이 하면 그냥 정기적으로 얼마만 주면 돼. 뭐 사람을 고용하고 뭐 보험을 내고 사고에 대비하고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되니까 굉장히 편안하죠.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에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플랫폼들은 한번 이것들을 구축해 놓으면 여기 자체의 메커니즘이 생겨서 이 사업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내가 주목하는 게 배민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이런 것처럼 그 플랫폼 내에서 통용되는 페이,
화폐 시스템이 들어왔다는 거야. 과거에도 이런 건 있었어요. 뭐 SK 포인트, KT 포인트. 그래서 포인트를 쌓으면 사람들이 포인트로 그 지급을 해. 근데 이제는 거의 그 완전히 카드하고 결합된 현금 시스템 같은 페이 시스템이 들어와서 거의 뭐 은행의 기능? 우리가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기능들이 생기는 거야. 그럼 그 데이터가 어떻게 되겠어? 자, 내가 이것들을 먹었어. 그 다음에 이런 카드를 통해서 아니면 이런 페이먼트 방식을 통해서 페이했어. 그러면 그 데이터들이 쌓이면 나는 이 사람은 이제 이거 먹겠네. 이걸로 페이를 하겠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페이 방식이 3개 있는데 이 3개 중에 내가 지금 이 카드사 아니면 뭐 카카오페이, 뭐 배윈페이를 지금 되게 뭐 밀고 싶어. 광고비를 벌고 싶어. 그러면 이걸로 페이했을 때 10% 적립을 해주면 백발백중 이 사람은 그 페이를 하겠네. 2가지 메뉴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메뉴를 선택하기 위한 결정 툴을 제공을 하면 이 알고리즘을 제공을 하면 이 사람은 이걸 먹겠네. 어때? 겁나지? 네. 오늘 내가 먹을 음식까지도 이 빅데이터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유통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빅데이터의 가치는 나도 모르겠어. 이게 정말 어디까지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이제 선생님 전공 영역이기 때문에 정말 선생님 지금 수많은 영역에서 이 데이터를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연구할까, 다음 비즈니스 모델은 뭐가 나올까 고민하는데 그래서 이제 해마다 선생님하고 같이 한 2팀 정도가 창업을 해요. 올해도 이제 선생님 좀 여러분하고 같이 해서 미래 창업을 하고 싶은 친구들을 같이 이제 모아서 교육시키고 이런 일을 할 텐데 특히 이 빅데이터는 유통하고 물류 이쪽에서 큰 비전이 있다는 거 기억해주고 제조, 정보통신 뭐 말할 수 없이 다양한 분야가 있다. 선생님이 중요한 분야는 조금 잘 막 좀 길게 설명을 하고 조금 내 생각에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는 부분들은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뭐 공공 서비스라든가 뭐 방대한 데이터에서 뭐 국가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뭐 이건 뭐 충분히 읽어보면 알겠죠. 그리고 뭐 자원관리, 스마트 그리드, 뭐 방지, 재난 방지, 뭐 산불 방지, 뭐 이런 데도 빅데이터가 뭐 많이 쓰여요. 그건 알잖아. 뭐 몇 월이 되면 어떤 뭐 산에 입산 관광객이 몇 명을 넘어가면 뭐 산불의 확률이 높다라든가 뭐 어느 지역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뭐가 난다든가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고민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 연구, 데이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의료 서비스, 의료 데이터에서도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빅데이터 활용 분야 2번째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선생님이 준비를 너무 많이 해와가지고 지금 뭐 거의 그 선생님이 준비한 시트가 50장을 넘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마음이 급해요. 이제 빨리 좀 가보도록 합시다. 빅데이터 활용 분야 이제 2번째 섹션으로 들어가면 공공, 과학, 의료, 물류, 제조산업, 정보통신에 이어서 이 물류 선생님이 이제 물류 유통 굉장히 강조하는데 왜 컨텐츠는 컨텐츠의 유통은 아주 스페셜해. 이 빅데이터에도 연결시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컨텐츠 유통은 제조원가가 안 들어. 자, 내가 운동화를 만들어. 운동화를 만들면 100켤레 만들 때랑 1000켤레 만들 때랑 재료비가 달라요. 수출을 많이 해. 그래도 기쁘지 않을 때가 있어. 왜? 갑자기 고무값이 올라버렸어. 그러면 지금 이 가격을 유지하다 보면 수출을 할수록 더 많이 팔수록 손해야. 그래서 안 팔아. 이런 일들이 생겨. 사실 대부분의 그 상품의 유통이라는 게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컨텐츠 유통은 뭐냐면 리스크가 없네. 왜? 컨텐츠 만들었어.
그러면 이미 만든 건 10개국에 수출을 하든 100개국에 수출을 하든 뭐 플랫폼 각종 플랫폼에 10개 가든 100개 가든 컨텐츠 달아? 방송 상품이 달아? 여러분 만들어 놓은 내가 이 온라인 강의를 만들었는데 이 온라인 강의는 달아. 왜? 선생님이 이번 한 번만 쓸 작정이야.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뭐 4월 9일 얘기도 하고 막 날씨 얘기도 하고 나는 이 강의 자료를 또 쓰지 않을 거거든. 오직 2020년도 4월 9일 날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한테만, 내 학생들한테만 쓸 거야.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강의를 해. 그런데 영화 같은 거 보면 10년 전 영화, 20년 전 영화 지금 봐도 야 좋다.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뭐 대부분 드라마 같은 경우에 선생님 뭐 지금도 도깨비 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컨텐츠를 다시 이용해도 얼마든지 새로운 느낌으로 그 컨텐츠를 수용할 수가 있어. 소비할 수가 있어. 다른 나라에 수출해도 계속 수출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제조 원가가 또 들질 않아. 계속 그냥 수출하면 돼. 그래서 이 컨텐츠 유통은 매우 아름다워. 유통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이 빅데이터의 가치에 따라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뭐 IPTV 플랫폼에서, OTT 플랫폼에서, 웹 플랫폼에서 얼마든지 수많은 그 창출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효과적으로 유통을 해낼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데이터와 미디어의 유통이 연결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진짜 폭발적인 뉴 비즈니스의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제조산업 이제 제품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불량률을 최소화할 수도 있어요. 다음 정보통신, 뭐 모바일 기기 보급할 때, 자, 이 사람은 이거 살 때 됐어. 제 선생님 같은 경우도 나는 뭐 이노베이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새로운 거 나왔을 때 호기심이 많아요. 선생님 그 지난주도 좀 강의 잘 해보려고 그 용산에 있는 아이파크몰에 갔어. 거기 이제 리빙파크에 가서 거기 옛날 용산 전자상가 분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가서 이제 EOS 50 구매하고 마이크도 구매하고 뭐 그 트라이포드도 구매하고 그래서 이제 나도 좀 더 디지털화되고 뭐 이래보고자 이제 이런 거 구매하고 하는데 이런 개인 데이터, 개인의 특성을 알다 보면 이 사람한테 이제 어떤 콘텐츠를 제공하면 어떤 정보를 주면 이 사람이 구매할지 이제 정확히 알 수 있겠지. 그래서 뭐 정보통신 영역에서도 구매하고 관련돼서 이제 수많은 빅데이터들이 쓰인답니다. 자, 다음 빅데이터 활용 사례. 빅데이터는 그 현실의 정치. 자, 넘어가 보자. 자, 빅데이터는 현실의 정치, 문화, 경제, 과학 등 다양한 문화에 걸쳐서, 분야에 걸쳐서 뭐 미래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텐데, 자, 선생님이 오늘 꿀팁을 줍니다. 자, 이 강의 들으면서 지금 뭐 모바일로 듣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컴퓨터로 듣고 있고 할 텐데,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봐. 비카인즈 비카인즈.com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비카인즈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비카인즈 검색하면 뭐가 나와? 자, 수많은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여기 검색, 분석 리포트, 뉴스, 기획, 커뮤니티, 비카인즈 소개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자, 선생님이 컨텐츠 기획론 같은 수업은 한국언론진흥재단하고 같이 운영을 해요. 이유가 뭐냐면 언론이라는 거 선생님이 이제 컨텐츠 비즈니스 입문이라는 책을 쓸 때 그
그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있었어. 시카고 트리뷴의 회장님이었을 거야. 이제 그분이 이제 전 세계의 신문협회 회장을 맡았었는데, 그때 그 감동이, 신문 산업이 망할 거다. 막 그랬어. 신문은 없어질 거다. 누가 종이신문을 읽겠냐. 이제 신문은 신문사는 다 문을 닫아야 된다. 막 그런 것들이 막 뉴욕 타임즈, 시카고 트리뷴, 그 다음에 헤럴드지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신문 발행인들이 위기를 느꼈어.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큰 회의를 갖고 이제 그때 이제 기조연설을 그 시카고 트리뷴의 회장님이 했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종이를 팔 적이 없다. 우리는 컨텐츠를 판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정말 내가 머리가 띵했어. 맞아. 컨텐츠를 팔지. 저 신문사에 있는 수많은 기자들이 글을 쓰지만 저 글이 텍스트로 남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방송 영상과 결합된다면 무서운 일이 생기겠다.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겠다. 그때부터서 이제 선생님도 와치하기 시작했어. 라디오에 보이는 라디오가 나오는 것처럼 지금 신문들도 전부 다 자기의 웹을 가지고 있죠. 디지털 미디어 팀들이 있어. 우리 졸업생들도 그 신문사 취업하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문사도 영상 팀도 있고, 디지털 미디어 팀은 그 온라인 데이터 분석하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떤 기사를 읽는지를 분석하는데, 이 비카인즈를 보면 매일매일 수십만 명의 기자들이 만들어내는 그 컨텐츠를 분석해서 그냥 자료를 거저주는 거야. 여러분 들어가서 이제 선생님도 회원가입했는데, 회원가입하고 그러면 학생은 다 무료예요. 학교 관련된 학자들은 무료야. 왜? 우리는 내 이익을 위해서 이런 데이터를 쓰지 않잖아. 우리는 배우기 위해서, 이걸 배워서 이 사회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는 새로운 산업 체계를 구축하는, 우리는 꿈이잖아. 사회에. 우리는 정말 우리 애들 보고 꿈나무라고 하지만 진짜 여러분은 꿈이거든. 선생님 여러분 보고 있으면 어떤 때는 그냥 막 가슴이 벅차서 눈물이 날 것 같은 때도 있어. 너희들의 그 젊음과 너희들이 앞으로 펼쳐갈 이 나라가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들이 무료로 제공되니까 오늘 제발 한번 들어가서 봐봐. 너무 좋은 데이터가 많고 이런 여러분이 여기 들어가서 분석 데이터를 만들어 볼 수가 있어. 여기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내가 어젯밤에 들어가서 이제 만든 거야. 거기 그 사이트에 그 빅데이터 그 분석 리포트 이런 데 들어가면 내가 내 분석 리포트를 만들 수 있거든. 그러면 여기 그 키워드 같은 거 이렇게 긁어와 가지고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이제 내가 간단하게 몇 개만 넣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그 데이터 쫙 긁어와서 거기다 넣으면, 그 기사들을 넣으면 여기서 이제 빈도수도 체크해주고 시각화도 자동으로 만들어줘. 그래서 그 뉴스 기사 분석하는데 3분이 뭐야, 1분도 안 걸리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름, 워드 클라우드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이거 보면 신문 기사에는 뭐가 있어? 신문 기사에는 정치, 과학, 문화, 의학, 수많은 정보들이 있잖아. 그리고 특히 이제 선생님 그 신간서적 나오는 북 리뷰 이런 것도 많이 보고, 논설도 보고, 심지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 아버지가 신문 기자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집에
그 옛날에는 그 신문사들이 다 어렵잖아. 뭐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직종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신문 기자들끼리 서로 신문을 그 당신 회사의 신문을 봐줘. 그러니까 집에 신문이 한 10개도 더 들어왔던 것 같아. 뭐 조선중앙, 동아, 뭐 서울신문, 그 다음에 경제지, 뭐 헤럴드지, 그래서 한 12개. 그래서 매일 막 신문이 이만큼씩 쌓여서 엄마가 이제 그 뭐 갖다 버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인지 선생님 지금도 그 네이버에서 신문 구독 이렇게 하면 거의 한 40여 개 구독이 돼요. 그래서 매일 봐. 매일. 오늘 어떤 뉴스가 있나 다양하게 봐. 그래서 네이버가 걸러주는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신문사에 들어가서 그 기사들을 보다 보면, 이 기사는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겠구나. 이 기사는 이 신문에서는 이런 성향으로 보이겠구나. 문화지는 여기가 좋구나. 이 기자는 이걸 잘 쓰는구나.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생겨서 이제 선생님도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되게 큰 도움이 돼. 나만의 데이터 세계를 구축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 비케한지 좀 이용하면 정치, 경제, 문화, 과학 분야 다양하게 이 데이터 쓸 수도 있고 활용도 가능하니까 한번 꼭 들어가서 봐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정치 데이터에는 뭐가 중요한지 한번 봅시다. 정치 데이터는 지금 뭐 4월 15일을 앞두고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다 날짜 막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정말 이 강의는 오늘 여러분이 들으면 끝이야. 선생님이 정말 이 강의 준비를 위해서 매주 막 새로 업데이트하고, 진짜 여기 나오는 이 강의 자료는 원앤온리야. 원앤온리고 only for you야. 진짜 너만을 위해서, 너희들만을 위한 그런 자료를 만들고, 이 비카인즈 이런 것도 정말 어제 밤에 밤 1시 30분까지 선생님이 만든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저쪽에서 컨텐츠 기획론 강의하는데, 그런 것도 정말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방송들 가지고 하거든. 선생님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야? 여러분 잘 키우려고 있는 거잖아. 내 자식처럼.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하고,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비카인즈 좀 들어가 봐라 그러면 제발 좀 들어가 보고 그러자. 어떤 친구들은 그럴까? 선생님 온라인에서도 잔소리를 하세요. 근데 이제 또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온라인도 익숙해지고, 여러분도 또 되게 가까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좀 금방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도 좀 잔소리 하니까 이해해줘. 근데 비카인지도 한번 꼭 들어가 봐. 그리고 그 정치 같은 경우에는 요즘 그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이게 아주 빅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봐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유권자별로 어떤 효과적인 전략과 선거 행태를 갖고 갈 수 있는지 이런 거 봐주고, 그러면 그 비카인즈에서 이제 선생님 찾은 자료인데 이렇게 어떻게 많이 언급된다. 뭐 요렇게 시각화도 되게 이쁘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경제 같은 경우는 어떤 구매 활동이나 기록들, 취향도 분석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또 활용 사례 좀 더 들어가 보면 현실의 정치, 뭐 이런 거, 문화. 아까 너무 빨랐나? 그래도 읽어주고 갈게. 현실의 정치, 경제, 문화, 과학 등 다양한 문화에 걸쳐서 활용될 수 있고, 미래에도 다양한 발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럼 문화 보자. 문화 분야는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데, 우리 문화는 비정형 데이터가 되게 많아. 비정형 데이터, 영상이라든가 기존의 어떤 그 통계적인 가장 정형화된 숫자 이런 게 아닌 거, 이런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니즈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지자체와 어떤 뭐 지원에 대한 키워드가 나왔다. 그러면 총 건수가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비정형화된 데이터들, 이런 그 문장들을 통계식으로 정형화해서 분석을 하는 뭐 이런 과정도 이제 여러분이 선생님하고 같이 할 거야. 과학 같은 경우는, 과학이나 의학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쓰나, 요것도